으악, 뱀이야. 도망쳐. 독사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산자락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모든 이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남자만은 달랐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두 손으로 거대한 독사의 목을 조용히 잡고 있었습니다. 뱀의 몸길이만 해도 사람 키를 훌쩍 넘어 보였는데 남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괜찮다. 남자가 뱀에게 속삭이듯 말하자 그토록 사나웠던 거대한 백사가 서서히 몸을 이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만큼 굵은 몸통이 천천히 풀어지면서 마치 길들여진 것처럼 말이죠. 민수야, 위험해. 어서 피해.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민수라고 불린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뱀을 다루고 있었죠. 그의 손목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오래된 상처들이 무언가 범상치 않은 과거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조용하고 내성적인 회사원으로만 알려졌던 김민수.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1번, 그렇지 않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흘 전, 김민수는 회사에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3년상 제삿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 지내러 가세요? 동료가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또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일은 모두 민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큰형 민호는 사업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둘째 형 민철은 병원 일이 많다며 제사 준비를 모두 막내인 민수에게 떠넘겼죠. 형들은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시장에서 제사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전을 부칠 명태며 나무를 묻힐 도라지며 익숙해진 장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글펐습니다. 민수야, 혼자 준비하기 힘들지 않니?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물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민수는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밤늦도록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말이죠.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서 손등을 댈 때도, 나무를 묻히다가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날 때도 민수는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텅 빈 집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영정사진 속 따뜻한 미소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내일 제사인데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아, 민수야. 미안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 제사비는 계좌로 보냈으니까. 큰형의 목소리는 바쁘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둘째 형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수술이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잘 해줄 거라고 믿는다. 결국 또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3년 동안 계속 그래왔으니까 말이죠. 제삿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서 산소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제사상 차림을 혼자서 차에 싣고 좁은 산길을 올라갔죠. 어머니의 산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산소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올리면서 어머니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어요. 형들은 또 못 왔어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놀랄 일도 아니지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제사상의 초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큰 절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소 옆쪽 돌틈 사이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점점 더 큰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살짝 긴장시켰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그때 마을에서 성묘를 온 사람들이 민수를 발견하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들도 그 무언가를 보게 될 터였죠. 바로 그때 산소 돌틈에서 하얀 무언가가 스르르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점점 더 큰 몸집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민수야, 뭐야 저게? 마을에서 성묘를 온 박씨 아저씨가 민수를 발견하고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옆 돌틈에서 거대한 백사가 천천히 기어 나오고 있었어요. 어린아이 몸통만큼 굵고 길이가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백사였습니다. 하얀 비늘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으악! 뱀이야! 뱀! 박씨 아저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성묘객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게 뭐야? 뱀이네, 뱀. 그것도 엄청 큰 거. 도망쳐야 해. 순식간에 산자락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묘지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수만은 전혀 놀라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백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위험해. 어서 피해.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백사는 민수를 발견하자 몸을 세우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입을 벌리며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목을 부풀리고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마치 무언가 익숙한 상황을 마주한 것처럼 말이죠. 진정해. 괜찮다. 민수가 백사에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백사의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처음만큼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뱀한테 말을 걸고 있어. 빨리 신고해야 해. 119에.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사와 눈높이를 맞춘 거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손을 뻗어서 백사의 목 부분을 향해 다가갔어요. 안 돼. 물리면 어떻게 해? 사람들의 걱정 섞인 외침이 들렸지만 민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백사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의 손목에서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햇살에 비쳤습니다. 여러 개의 선 모양 상처들이었는데 언제 생긴 것인지 꽤 오래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상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백사는 민수의 손이 가까워지자 더욱 몸을 세우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민수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보통 뱀이라면 벌써 공격했을 텐데.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저만큼 큰 뱀이라면 위협을 느꼈을 때 즉시 공격했을 텐데 민수 앞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서 백사의 목바로 아래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백사가 서서히 몸에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에 내성적이고 조용하기만 했던 김민수가 거대한 백사 앞에서 이렇게 침착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수는 백사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의 소극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엄마, 이게 뭔 일이야?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묘를 온 젊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사가 민수의 손길에 완전히 몸을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길들여진 애완동물처럼 민수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저런 일이.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민수는 백사를 안정시킨 후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백사가 나온 돌틈 쪽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서 나왔을까?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이쪽으로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큰형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점잖던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뒤이어 둘째 형 민철도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저게 뭐야? 민철이 백사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의사인 그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백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사는 민수의 손길에 완전히 의지한 채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평범한 애완동물처럼 말이죠. 민수야, 조심해.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 민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형. 이 아이는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이 아이라니. 저건 뱀이야, 뱀. 그것도 저렇게 큰.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백사의 비늘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종류라면 원래 이 지역에는 없는 건데.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종류라니? 너 뱀에 대해 뭘 아는데? 민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동생이 뱀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책에서 봤던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단순히 책에서 본 지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능숙했습니다. 백사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위험해. 119가 오고 있으니까 그냥 피하자. 민호가 다시 한번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백사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쉿! 조용히 해요. 민수가 형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사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백사는 코를 벌름거리며 주변 공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고 있네. 민수의 말에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다른 뱀이 더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백사의 행동을 보더니
갑자기 주변 땅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해. 이 냄새는. 민수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에 묻은 흙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민수야, 뭘 하는 거야? 민철이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더 넓게 살펴보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마치 수사관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이 산 근처에 공장이나 화학시설 같은 게 있나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형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화학시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민수는 얼버무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백사가 다시 한번 몸을 세우며 특정 방향을 향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민수는 백사가 향하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어요. 저쪽에 뭔가 있나? 민수가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백사도 민수를 따라 움직이려는 듯 몸을 돌렸어요. 야, 어디 가려고 그래? 민호가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형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민첩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형. 뭔가 이상해요. 민수는 백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땅의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고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오염된 것 같은데. 민수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오염이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게 들렸거든요. 오염? 무슨 오염? 민철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의사인 그에게도 오염 문제는 관심사였거든요.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화학물질 같은 게 스며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 민철의 예리한 질문에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전문적인 지식을 드러낸 거였거든요. 그냥 색깔이나 냄새가 이상해서. 민수는 얼버무렸지만 주변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그때 백사가 갑자기 민수 쪽으로 몸을 감았습니다. 마치 뭔가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뭐지? 사람들이 긴장하는 순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 구급대와 소방서에서 출동한 것 같았어요. 민수는 백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알고 있구나.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그 말을 들은 형들과 주변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민수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소방관들과 동물보호센터 직원들이 도착할 것 같았어요. 민수야, 이제 그만 피하자. 전문가들이 처리하게 해. 민호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백사와 주변 환경을 살피고 있었어요. 형,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민수가 다시 한번 오염된 흙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키트 같은 것을 꺼냈어요. 그게 뭐야? 민철이 궁금해했습니다. 민수가 꺼낸 것은 작은 검은색 케이스였는데 안에는 여러 가지 작은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냥 응급처치용이에요. 민수는 얼버무리며 케이스에서 작은 시험지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오염된 흙에 그 시험지를 대어보았어요. 시험지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민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다른 시험지를 더 꺼내서 여러 곳을 테스트해보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민호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평소 소극적이던 동생이 갑자기 수사관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형, 여기.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위험하다니. 무슨 말이야? 이 화학 반응. 독성 물질이 스며들어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백사가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독성 물질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렸거든요. 독성 물질. 어떻게 그걸 알아? 너 혹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민철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의사인 그의 눈에도 민수의 행동이 범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민수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드러낸 거였어요. 아, 그게. 그때 백사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특정 방향을 향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백사의 행동에 주목했어요. 무슨 냄새를 맡고 있네. 민수가 중얼거리며 백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쪽에서 희미하게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어요. 형들, 저쪽에서 냄새 안 나요? 냄새? 무슨 냄새? 민호가 코를 킁킁거렸지만 별다른 냄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확실히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가. 민수의 말에 민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달콤하면서 쓴 냄새라고. 그게 정확히 어떤. 마치 아몬드 같으면서도 금속 냄새가 섞인. 민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야, 너 혹시 그 냄새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야? 왜요? 의대에서 배웠는데 그런 냄새는 특정 독성 화합물에서 나는 거야. 보통 사람은 감지하기 어려운. 민철의 말에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들통날 뻔했거든요. 바로 그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장비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여기 뱀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소방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백사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뱀을 붙잡고 계시네요. 네, 저희 동생이. 어떻게 된 건지. 민호가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방관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물리지는 않으셨고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소방관님, 혹시 화학물질 탐지 장비 가져오셨나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방관이 의아해했습니다. 화학물질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여기 토양이 오염된 것 같아서요.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데. 민수가 시험지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방관은 시험지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화학 반응이네요. 어떻게 이걸 알아내신 거죠? 그게. 민수가 말을 망설이는 사이 소방관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여기 화학물질 오염 의심 상황입니다. 전문팀 출동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뱀 소동이 화학 오염 사고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민철이 동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회사원이야? 민수는 형의 시선을 피하며 백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사는 여전히 민수에게만 순종하며 조용히 있었어요. 이 아이가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위험을 감지해서 나타난 거죠. 민수의 말에 소방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물들이 사람보다 환경 변화를 먼저 감지한다고 하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가 민수의 테스트 키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키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이건 군용 화학 탐지 키트네요.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백사가 갑자기 몸을 세우며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특정 방향을 향해 경계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즉시 백사의 신호를 읽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지금.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톤이 아니라 명령하는 듯한 강한 어조였어요. 민수는 즉시 백사의 신호를 읽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지금.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톤이 아니라 명령하는 듯한 강한 어조였어요. 왜요? 무슨? 사람들이 당황하는 순간 저 멀리서 이상한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땅 틈새에서 연기 같은 것이 스르르 올라오고 있었어요. 독가스입니다. 바람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키트에서 간이 방독면 같은 것을 꺼내 얼굴에 착용했어요. 어떻게? 전문가들이 놀라는 사이 민수는 이미 백사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손놀림으로 백사를 진정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었죠. 저 사람, 대체 누구야? 소방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의 움직임은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전문가 같았어요. 민수는 독가스가 새어나오는 지점으로 다가가서 키트에서 중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비율로 섞어서 가스 누출 지점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임시 중화제입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단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화학 전문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혹시 전문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민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민철이 나섰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숨기고 말해. 도대체 내가 뭘 했던 사람이야? 민수는 백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들, 저는 회사원이 맞아요.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그럼 예전에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손목의 상처 자국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까지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일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국정원이라고? 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대북 공작 부서에서 생화학 테러 대응 전문 요원이었습니다. 민수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막내가 국정원 요원이었다니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화학 전문가가 납득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만뒀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백사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제 일을 아셨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아시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그만하고 평범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형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막내가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이었다니요. 그래서 회사원이 된 거야?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백사가 민수의 손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민수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직감이 뛰어나거든요. 아마 제게서 익숙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전문적인 행동들이 이제야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민수의 고백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그럼 그동안 우리가. 아니에요, 형. 형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해도 기밀 사항이었거든요. 민철이 복잡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너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할 때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민수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성공이었거든요. 그때 화학 전문가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 오염물질의 정체를 아시는 건가요?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건 북한에서 개발한 화학 무기의 잔여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북한 화학 무기라는 말이 무섭게 들렸거든요.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죠? 10년 전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유사한 패턴이에요. 당시에 북한 화학 무기 제조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이 있었거든요. 민수의 말에 전문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전. 혹시 백두산 작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도 당시 화학 분석팀에 있었거든요. 그 작전이 성공한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작전 담당자의 신원은 기밀이었는데 전문가가 민수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설마 선생님이 그 작전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현장 침투를 담당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단순한 요원이 아니라 국가적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그럼 그 작전에서 다친 요원이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민수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보였거든요. 화학 화상이군요. 당시 중화제를 손으로 직접 뿌리셨다고 들었는데 민수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조금만 늦었다면 수백 명이 죽을 뻔했죠. 전문가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와 민철이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막내가 사실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니요. 민수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형, 괜찮아요. 저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수가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형들이 저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줘서 좋았어요. 그 덕분에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백사가 민수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도 제 과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의 본성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아마 제게서 위험한 냄새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민철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요? 그동안 너를 무시하고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형, 저는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평범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때 전문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오염 물질 처리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만큼 이 물질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민수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지만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물론이죠.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형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또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이건 단순 기술 자문이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민수가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민수가 형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형들도 제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민호와 민철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줘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내 편이 되어줄게. 형들의 말에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춰왔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가족과 나눌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화학 물질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전문가들과 함께 오염 지역을 정밀 조사하고 있었어요. 형들도 옆에서 동생을 지켜보며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민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해? 민철이 물었습니다. 이 오염 물질. 매장된 지 최소 15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작전을 수행한 것보다 훨씬 전이에요. 민수의 말에 전문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다른 경로로 들어온 건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민수가 땅을 파내며 말했습니다. 이 위치. 정확히 어머니 산소 바로 옆이에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해요. 민호가 불안해했습니다. 설마 어머니 산소에도 영향을 준 건 아니겠지? 민수는 어머니 산소 주변도 세심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어머니 산소 바로 아래쪽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녹슬어 있었지만 아직 견고해 보였어요. 이게 뭐지? 민철이 궁금해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비닐로 쌓인 편지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네. 민수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갔어요. 민수야, 뭐라고 적혀 있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내가 이곳의 위험을 발견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단다.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뭘 알고 계셨다는 거야? 민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국정원에서 일한다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곳에 묻힌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단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정부 기관에서 일했단다. 지금의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말이야. 그때 이 산에 매장된 화학 물질을 알게 되었어.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산자락에 산소를 정했는지, 왜 민수의 일을 그토록 반대하셨는지. 어머니께서 계속 지켜보셨던 거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지켜왔어. 하지만 언젠가는 이 물질이 문제가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곳을 찾아올 때를 기다렸단다. 그럼 어머니께서 일부러 이곳에 산소를. 민철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러 오면 반드시 이 위험을 발견할 거라고 믿었어. 너는 그런 아이니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야. 이제 위험한 일은 그만하고 평범하게 살아라.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내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써라. 그것이 진정한 영웅이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백사가 나타날 것이다. 놀라지 마라.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었어. 내가 올 때까지 말이야. 백사는 내 편이 될 거야. 민수가 백사를 바라봤습니다. 백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구나.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백사도. 네. 어머니께서 보낸 거였어요. 저를 도우라고. 민수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상자에서 사진들도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의 모습이었는데 정부 기관 직원 신분증을 차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중앙정보부에 계셨네. 민철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 일을 그렇게 반대하셨구나.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으니까. 민호도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겠어요. 왜 평범하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런데 편지에는 추신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전해라. 셋 다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민호는 정직한 사업가로, 민철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 민수는 나라를 지키는 영웅으로. 모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있다고 전해라. 형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라.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민수가 편지를 다 읽자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사가 민수의 다리에 몸을 감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민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일주일 후 화학 물질 정화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수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없었을 거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안전해졌어요. 화학 전문가가 민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사는 이제 안전해진 산자락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수 곁에 머물며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민철이 백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겠죠. 민수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찾아올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선물이니까요. 백사는 마치 민수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제사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형제가 모두 함께였어요.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올리며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수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어요. 민호와 민철도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민수를 몰라봐서 죄송했어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형 노릇하겠어요. 민철도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세 형제는 어머니 산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백사도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었어요. 민수야.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해요. 어머니 말씀처럼요. 하지만 민철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동생의 성격을 이제 알겠거든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함께 할게. 민호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뭐든지 도울 방법은 있을 거야. 우리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업가와 의사, 그리고 전직 국정원 요원. 꽤 강력한 조합이네. 세 형제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백사가 민수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갈 시간인가 봐. 민수가 백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어머니 대신 저를 지켜줘서. 백사는 민수를 한 바퀴 돌며 애정을 표현한 후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심한다는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 아이도 이제 마음이 놓인 것 같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임무를 다 완수했으니까. 한 달 후, 민수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형들과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컨설턴트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험하지 않은 기술 자문 업무만요. 민수는 잠깐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혼자 결정했을 텐데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저녁에 형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면 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위험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해. 민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민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산소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백사가 나타나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서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평범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민수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형들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고, 저도 제 능력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민수는 백사와 함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일상 속에 있는 것이겠죠. 민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세상을 위해 쓰는 진정한 영웅으로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숨겨진 이야기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